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쉐어드 IT 회원 여러분, 그리고 IT 담당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쉐어드 IT 라이브 35번째 방송. 오늘은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뉴타닉스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발표자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뉴타닉스 민준음 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뉴타닉스 코리아의 민준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오늘 반갑습니다.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전체적인 내용은 그럼 이제 IT 인프라의 변화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비즈니스 크리티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영역에서 어떤 핵심 요소들,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지, 네, 그리고 BCA라고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BCA라는 영역에서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 영역이다 보니까 네. 이런 데이터베이스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솔루션을 도입한 사례 몇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발표를 진행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데이터 센터 내에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떤 워크로드들이 있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엔 스플렁크 같은, 그리고 또 스테파나 같은 다양한 웹 와스들까지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있는데요. 이런 워크로드들 중에서 그러면 BCA라고 불리는 애플리케이션들의 특징들을 좀 꼽아보면 이런 한 5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을 위해서 최신 CPU나 메모리를 장착할 것을 일반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고성능 스토리지에서 빠르게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고 빠르게 데이터를 리드 라이트 할 수 있게, 그래서 리스폰스 타임을 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확장성 역시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워크로드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것을 맞춰서 스케일업이든 스케일아웃이든 최근에는 단순한 스케일업보다는 스케일업과 아웃이, 특히나 스케일아웃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게 현재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업무 워크로드다 보니까 가용성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고가용성을 확보를 하는 것 역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IT 인프라라는 것 자체는 장애가 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장애가 났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서비스 영향도를 제로로 만들거나 혹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편의성이라는 부분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운영하는 그 IT 인프라 자체가 복잡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면 그 인프라의 각각의 요소들을 관리하는데 되게 번거롭고 복잡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단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이런 5가지 정도의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꼽아봤고요. 지금까지 인프라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었는지 과거에서부터 최근까지를 좀 쭉 살펴보면요. 과거에는 사일로 형식이라고 했죠. 어떤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용 서버 스토리지, 맞아요. 뒤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용 서버 스토리지, 이렇게 하나하나 구축을 한 거죠. 맞아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성 부분이라던가 장애 포인트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을 해서 최근에는 대부분 이 가상화 환경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서 이런 서버, 샌스위치, 스토리지 3티어 아키텍처로 구성을 해서 대용량 스토리지에서 다양한 서버들을 다 커버해가면서 업무를 운영해가는 형태로 구성을 했었고요. 지금도 많이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가상화를 도입하는 초기 단계? 그렇죠. 3티어 아키텍처가 구성되고 그 위에 가상화가 합쳐져서 X86에서는 다양한 가상화 기능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버를 서버 하나로 쓰는 것이 아니라 최적으로 뽑아먹을 수 있도록 해서 3티어로 구성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버의 워크로드들이 막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더 워크로드를 더 올려야 되고 더 서버들이 더 추가되고 이렇게 업무들이 추가되다 보면 결국은 스토리지와 서버 중간 연결 관계가 병목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부하도 많이 늘어날 거고 애플리케이션 성능도 떨어질 거고 그래서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해서 스토리지에 디스크를 막 꽂아서 스토리지가 늘어는 나는데 막상 그 중간을 연결하는 컨트롤러 역할하는 그 영역을 캡하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병목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 역시도 생기는 거고요. 또 그 컨트롤러가 엄청 비싸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그 개수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도 없거든요. 하긴 또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타닉스가 HCI라는 컨셉을 통해서 가지고 온 것이 결국은 각 노드에서 각자 IO를 일으켜서 각자의 워크로드를 사일로 형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다 통합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노드의 증가를 통해서 용량뿐만 아니라 성능의 증가 역시도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게 뉴타닉스 HCI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 환경들이 앞서 사일로 형태에서 그냥 네. 단순한 가상화 3D 아키텍처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HCI. HCI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럼 네. 이 HCI 환경에서 그럼 왜 음. 누타닉스가 BCA라고 하는 비즈니스 크리티컬 어플리케이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BCA를 누타닉스에 담았을 때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영역에서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네. 첫 번째가 리질리언시, 두 번째가 스케일러빌리티, 세 번째가 퍼포먼스, 고가용성과 확장성과 고성능이라는 영역을 네네. 통해서 저희가 BCA라는 어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충분히 저희 어떻게 보면 누타닉스 HCI 위에 올려서 잘 활용하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네네네.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네. 이런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결국 모여서 제시될 수 있는 누타닉스의 플랫폼을 우선 간단하게 네. 앞서 잠깐 다음에 설명드린다고 했었던 그 HCI. 분산형 HCI 네. 아키텍처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되게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또 이제 하셔서 맞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한번 HCI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타닉스라고 하는 것이 HCI, 그냥 서버, 스토리지, 3D 아키텍처를 하나로 모으는 그게 첫 번째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하면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엮어서 모든 네. 영역에 대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어떠한 워크로드든 그리고 네네. 어떠한 환경에서든 쓰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해 주는 게 지금 저희가 나아갈 바이고 이미 제공해 드리는 많은 영역들이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되게 작은 아이콘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들, 네. 여러 가지 솔루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단 HCI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우선 도대체 HCI가 뭐 좋다고 하는데 뭐 분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3티어 아키텍처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리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티어 아키텍처 되게 익숙하시죠? 네. 위에 서버가 있고 네트워크. 중간에 센 스위치, 네. 센 네트워크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지 컨트롤러가 있고 밑에 디스크들이 꽂히는 형태. 네. 이런 형태에서 성능을 올려야겠다라고 해서 디스크를 요즘에 올플래시 네, 맞아요. 네. 플래시 스토리지로. 플래시 스토리지, 하이브리드, 네. 올플래시 이렇게 옮겨서 네. 성능을 열심히 올렸는데 네. 근데 막상 중요한 건 이 중간 구간의 병목 구간이란 부분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었었던 거고요.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결국은 누타닉스는 내부에 있는 디스크 타입을 NVMe건, SSD건, HDD건 상관없이 그것들을 조합을 해서 누타닉스 노드를 구성을 하고요. 그 각각의 구성이 이 3T 아키텍처에서 밑에 C1, C2라고 하는 게 그리고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이 컨트롤러를 외부에 있는 이 스토리지 컨트롤러를 일단 외부에 있는 스토리지를 내부에 인터널 디스크로 집어넣고 인터널로 집어넣은 뒤 이 컨트롤러 밖에 있던 컨트롤러 역시도 각 노드별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 노드의 전용 컨트롤러를 아예 그냥 이렇게 할당을 해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스토리지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용량이 필요해서 노드들이 증가가 된다는 의미는 컨트롤러도 같이 증가가 된다는 의미고 컨트롤러가 같이 증가된다는 의미는 성능이 더 올라간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스케일 아웃으로 확장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스토리지 풀이라고 이렇게 네모의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인터널 디스크로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죠. 근데 이 인터널 디스크에 있는 걸 다른 노드에서 어떻게 쓰지? 라고 하는 컨셉을 이제 스토리지 풀이라는 가상화로 분산형 스토리지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안에 있는 어느 공간에 있던 어느 노드에서건 액세스를 해서 쓰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스토리지 풀에는 지금 현재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많이 예전에 쓰셨던 대용량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 예를 들어서 스냅샷, 중복 제거, 압축, 이레이저 코딩 같은 모든 기능들을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탑재해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노드별로 이 컨트롤러는 각 노드의 전용으로 이렇게 딱 할당이 되지만 스토리지는 커다란 스토리지 풀을 그냥 공용으로 쓰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왼쪽에 보면 로컬리티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능한 다른 노드에 있는 스토리지보단 내 노드에 있는 스토리지를 쓰는 게 더 빠르니까 그렇겠죠? 자기 자신의 노드를 최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면서 다른 곳의 노드에 있는 스토리지도 필요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로컬리티를 보장하면서 분산형 스토리지를 같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디자인을 제시해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누타닉스 HCI의 큰 핵심적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드 1에서 네.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어요. 네.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스토리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잘 운영이 되다가 네. 스토리지가 부족해. 네. 용량이 부족해. 그러면 노드 2에 있는 할당된 그 스토리지 풀에서 이렇게 땡겨다 쓰는 건데 그걸 사용자는 알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겠죠. 네. 확장하면 알아서 음. 가져다 쓰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오.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위해서도 또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뒤에 이제 네. 안정성이라든가 고성능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세 가지 리질리언시, 스케일러빌리티, 퍼포먼스 이 세 가지의 영역들을 저희가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다 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BCA라고 하는 핵심적인 업무를 돌리기 위해서 당연히 가용성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뻗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각 노드마다 스토리지가 있고 그 스토리지에 그 노드가 장애가 날 수도 있고 그 노드 안에 디스크가 장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떠한 컴포넌트는 장애가 날 수 있는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는 RF라고 부르는데 리던던트 팩터, 리질리언시 팩터 그런 두 가지로 부르고 있는데 이중화 또는 삼중화의 데이터 복제본을 무조건 가지고 가도록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노드에 어떤 IO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1번 노드의 워크로드를 위해서 1번 노드에 당연히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관리되는 것 외에 나머지 다른 노드들의 이 1번에 발생한 IO에 대한 분산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1번이 그래서 어떤 노드 하나의 데이터가 쓰여지면 쓰여진 건 전 노드가 같이 쓰기를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리드, 라이트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어떤 노드가 장애가 나서 그 데이터가 유실이 됐다.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보통 리빌드 작업이라는 것들을 스토리단에서는 하게 되는데 그 리빌드 작업이 보통은 장애가 난 그 영역에서만 리빌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되게 오래 걸리고 부하가 많이 걸리고. 근데 이 리빌드 작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게 전 노드가 합심해서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레이드 구성으로 스토리지 풀을 만들었다면 최근에 디스크 5테라, 10테라 하는 리빌드 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것들에 대한 작업을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되게 모든 노드가 같이 합심해서 리빌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노드 장애라는 건 결국 서버 장애. 그렇죠. 서버가 장애 난다는 건 되게 큰 일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들이 다 분산되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운타임을 거의 최소화하는 어떤 데이터가 카피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이 VM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수준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장애가 극복이 되는 가용성을 확보하거나요. 아니면 또는 어떤 작업하려고 그러면 그 노드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들이 부담스러워서 야간에 작업을 해야 되고 많이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업무 시간 중에 언제든 라이브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A 노드에 있는 데이터 VM들 B 노드로 쓱 옮겨놓고 다운타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A 노드 패치하고 그리고 다시 또 옮겨놓고 이런 것들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에도 보면 서비스가 죽진 않았는데 위험한 상태 있잖아요. 그럴 때 쓱 옮겨놓고 작업하고 하면 다운타임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로딩 동글뱅이 조금 더 돌아가는 게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돌아가네 수준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와 신기하네요 진짜. 그리고 그렇게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다는 뜻은 저희가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내부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VM들이 노드 10개가 있고 노드 10개의 VM들이 이렇게 부포되어 있는데 이 노드에 있는 이 VM은 요리로 가고 이 노드에 이 VM은 저리로 가는 게 훨씬 전체적인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알아서 계산해서 알아서 로드 밸런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가용성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이렇게 가용성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재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 방안 역시도 가지고 가야지만 한데요. 저희는 옵션들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어싱크라는 거에서부터 자이 립이라고 하는 것까지 있는데 어싱크 리플리케이션은 1시간 이상의 단위로 최소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스냅을 찍어서 그것들을 DR 센터로 전송을 할 수 있는 방안. 니얼싱크 같으면 최소 1분 단위로 메트로 어벨러빌리티라는 건 결국 7시간 그리고 자이 립이라고 하는 건 DR 센터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고객사들 대부분일 것 같은데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에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DR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게 되고요. 아, 그럼 DR을 뭔가 퍼블릭 클라우드로 구현을 하신 건가 보네요? 네. 저희 뉴타닉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을 해서 네. 그렇게 퍼블릭으로 구성을 해 놓았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DR도 그래도 해외보다는 그냥 국내 DR 센터였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분들 요구사항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협력사이면서 고객사이기도 한 이 세 곳의 더존, 신세계 INC, GS ITM이라는 곳을 통해서도 거기서 DR 센터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를 제공해 준다는 건 그냥 상명 공간만 제공해 주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DR 센터는 저희 뉴타닉스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 거기에 DR 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협약을 맺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에 더존이랑 신세계 GS는 이미 뉴타닉스 HI 솔루션을 사서 쓰고 있는데 자신들을 위해 쓰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뭔가 비즈니스를 창출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신기하네.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정성 면에서 확실히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막상 대기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많은 고객들이 DR을 DR 하긴 해야지,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공간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거기에 또 장비를 갖다 놓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관리도 어렵고 서비스 형태로 받고 싶은데 근데 레가시 환경을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 또 DR 구성하기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레가시 환경, 운영센터 환경에 대해서 HCI를 고민을 하면서 DR까지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죠. DR 어쨌든 그 센터가 해외에 아니고 국내에 있으면 진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빠른 복구가 가능할 텐데 그렇죠. 그런 데이터 센터가 지금 국내에 이렇게 3개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DR이라는 것은 결국은 센터까지 레벨까지 가기 위해서 결국 어떤 장애가 나면 그것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갈까 하는 것도 고민이 많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의 고가의 DR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근데 뉴타닉스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기능들은 그냥 라이센스를 이네이블하고 디세이블 하기만 하면 모든 기능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 갇혀져 있는 기능을 통해서 보호정책, 복구 플랜이라고 부르는 프로텍션 펄리시랑 리커버리 플랜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게 되는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기능, 이 센터라고 하면 센터 간에 어떤 식으로 어떤 VM을 어떻게 보호할 거고 그렇게 보호되다가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할 건지 예를 들어 AVM 먼저 살리고 B군 다음에 살리고 C군 살리고 그랬을 때 네트워크는 어떻게 붙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플랜을 작성해 놓고 원클릭하면 실제로 테스트까지 해서 업무에 서비스로 영향 없이 진짜 잘 넘어갈지 테스트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원클릭을 하면 페이로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페이로버도 플랜드, 언플랜드로 나누어서 실제로 장애가 완전 재해가 났을 때는 언플랜드니까 가능한 빨리 띄우는데 포커싱을 맞춰야 되고 플랜드일 경우에는 지금 아직 서비스가 살아있으니까 최대한 최근 데이터까지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살리고 하는 것들을 다 인텔리전트하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거를 다 테스트까지도 해볼 수 있다. 단순히 DR 센터 제공해 드립니다, DR 기능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손쉽게 쓸 수 있는지 오케스트레이션까지도 같이 묶어서 제공해 드리는 거죠. DR 센터를 구축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그 말씀하셨던 더존이나 신세계나 이런 어떤 자일입 그것처럼 그렇게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아예 뉴타닉스 인프라로 이렇게 DR 센터를 구성했을 때 정말 잘 작동되는지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점검도 해볼 수 있고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도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 사실 HCI 기반으로 이렇게 뉴타닉스가 제공해드리는 플랫폼 위에서 DR을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과거에 이런 DR 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뭐 BCP 프로젝트를 띄우고 뭐 되게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딱 뭔가 문서를 만들어내고 그거 기반으로 DR을 구성을 했었는데 그것도 매우 간소화했습니다. 사실 담당자들 몇 명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것들 정책만 그냥 만들면 그리고 나서 DR 구성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게 되고요. 실제로 저희 뉴타닉스 환경을 쓰고 있는 고객사에 DR 구성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할 때 이것들에 대해서 그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하는 건 되게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테스트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며칠 동안 DR에 이제 구성해놓고 저희 뉴타닉스 장비 구성하고 그다음에 정책 만들어서 넘기고 실제 장비 구성하는 시간 빼고 하면 하루 이틀 만에 이게 진짜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검증 끝날 수 있는 거죠. POC가 되는 거네요, 진짜. 네, 신기하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무조건 네.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네. 컴플라이언스 만족을 위해서 백업이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네, 이루어져야 그렇죠. 돼요. 저희는 다양한 백업 벤더들과 협업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네네. 뿐만 아니라 저희 자체가 백업 장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을 지닌 HCI 플랫폼 역시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인이라고 불리는 기능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통해서 백업 솔루션, 소프트웨어 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그 솔루션을 통해서 백업을 했을 때 저희 뉴타닉스 플랫폼 안에다가 또 안전하게 백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백업에 대해서는 HCI는 뭔가 새로운 것 같은데 그럼 걔네는 또 뭔가 백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전혀 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화면에 보여지는 이 8개 중에서 네. 대부분 다 이 안에서 쓰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여기 중에 한 3곳, 4곳 네. 정도가 빔, 베리타스, 아크 서버, 컴볼트 4개면은 뭐 다 되는 것 같네요.